2025년 12월 10일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 정책금리를 3.50%에서 3.75% 구간으로 낮추었습니다. 이미 세 차례 연속으로 금리를 내린 상황에서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만하게 진정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고용시장이 둔화될 수 있다는 리스크를 강조하며 전반적으로 온건하고 비둘기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 다음 날인 12월 11일 목요일 금융시장은 이러한 통화정책 방향과 함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6천 건으로 집계되어 예상치 22만 건과 직전 수치 19만 2천 건을 크게 웃돌았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은 연속적인 금리 인하와 고용지표 약세를 결합해 해석하며 국채 금리 하락, 달러 약세, 국제 유가 조정이라는 세 가지 흐름을 동시에 만들어냈습니다. 이날은 연준의 완화 기조가 경기 둔화 우려와 맞물리면서 금리와 환율, 원자재 가격이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전환점에 가까운 하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월 11일 미국 국채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띈 변화는 수익률 하락과 수익률 곡선의 정상화 현상이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약 4.11에서 4.15% 수준에서 마감해 전일 4.26% 안팎보다 소폭 낮아졌고 2년물 국채 금리는 약 3.53%로 전일 3.56% 부근에서 내려오며 단기와 장기 구간이 함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 차이는 약 0.62%포인트로 벌어지면서 한동안 깊게 역전되어 있었던 미국 수익률 곡선이 점차 정상적인 우상향 구조로 복귀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신호를 주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연속적인 기준금리 인하와 고용지표의 급격한 약화를 근거로 향후에도 추가 인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국채를 적극적으로 매수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30년 고정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여전히 약 6.22%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국채 금리 하락이 가계와 기업이 체감하는 실제 조달 비용을 크게 낮추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차와 마찰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외환시장의 핵심 특징은 달러 약세와 유로, 엔화, 원화를 포함한 주요 통화의 상대적 강세였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약 98.3 수준까지 내려가 전일 98.8 부근에서 추가로 약세를 보였고 최근 8주 사이 가장 낮은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유로화는 1유로당 약 1.1714달러 선에서 거래되며 2개월 만에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유럽중앙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만큼 공격적인 추가 인하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유로 강세를 뒷받침했습니다. 엔화는 여전히 달러당 150엔대 중반이라는 절대적인 약세 구간에 머물렀지만 달러 대비로는 소폭 강세를 보이며 155엔 안팎에서 거래 범위를 형성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원달러 환율은 약 1,470원 수준에서 마감했고 최근 일주일 동안 1,465원에서 1,474원 사이의 박스권을 오가며 상대적인 안정을 보였습니다. 시장에서는 1,500원 부근에 도달할 경우 한국 당국의 눈에 보이는 방어가 나올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 급격한 원화 약세 대신 점진적인 조정과 제한적인 변동성이 이어지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시장에서는 서부 텍사스유 가격이 조정을 이어가며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12월 11일 서부 텍사스유 근월물 가격은 배럴당 약 57.6달러 수준에서 마감해 전일 58.5달러 안팎과 비교해 약 1.5% 하락했고 12월 초 고점과 비교하면 5%에서 6% 정도 밀려난 상태입니다. 북해 브렌트유 역시 61달러대 초반까지 내려오며 비슷한 폭의 조정을 보였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동 지역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은 여전히 잠재되어 있지만 당장 물리적 공급 차질이 크게 확대되지 않았다는 인식이 강화되면서 유가에 포함되어 있던 위험 프리미엄은 서서히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미국 에너지 통계를 보면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적게 감소해 석유 수요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미국 내 평균 휘발유 가격도 완만한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통화정책이 완화적으로 전환된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원유 수요를 떠받치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이날만 놓고 보면 고용지표 악화와 경기 둔화 가능성이 투자자들의 심리에 더 크게 작용하며 유가를 아래로 끌어내린 하루였습니다. 12월 11일 새 시장을 관통한 공통된 동력은 연속적인 기준금리 인하와 고용 쇼크가 결합되며 만들어낸 기대 조정이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세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낮추고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보다 고용과 경기 둔화 리스크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발언을 이어가자 시장은 미국 정책금리가 이미 정점을 지나 내려가는 국면이라는 확신을 키웠습니다. 여기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6천 건까지 튀어오르면서 향후 성장 둔화 가능성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그 결과 채권 시장에서는 국채 매수가 강화되며 10년물과 2년물 금리가 함께 내려가고 수익률 곡선은 0.62%포인트 수준의 양의 스프레드를 회복하는 정상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금리 자산의 매력이 떨어졌다는 판단이 늘어나면서 달러 매도가 유입되었고 달러 인덱스는 98선으로 내려가며 유로와 아시아 통화의 상대적인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동시에 경기 둔화 우려와 지정학 리스크 완화, 재고 흐름이 겹치며 유가는 배럴당 57달러대까지 조정받아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했습니다.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12월 11일의 흐름은 고금리와 강달러, 고유가라는 부담이 점차 완화되는 동시에 새로운 경기 리스크가 부각되는 전환 국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약 4.1% 수준, 2년물 금리가 3.5% 중반 수준으로 내려가면 전 세계 채권 수익률과 대출 금리 전반에 하향 압력이 가해져 한국 기업과 가계의 자금 조달 여건에도 점진적인 완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98선으로 내려가고 원달러 환율이 1,470원 안팎에서 안정되는 구간이 이어질 경우 수입 물가와 해외 투자 자금 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동시에 원자재 결제 비용 부담도 완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서부 텍사스유가 배럴당 57달러대까지 내려오고 미국 휘발유 가격이 하락하는 흐름은 한국 경제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요인이며 물가 압력을 낮춰 통화정책의 선택지를 넓혀줄 수 있습니다. 다만 주간 실업수당 청구 급증이 일시적인 통계 노이즈에 그칠지 아니면 미국 고용시장 둔화의 본격적인 시작이 될지는 아직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이후 지표에서도 고용 약세와 소비 둔화 신호가 반복된다면 미국은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커지며 주식과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